오늘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가지 사항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으며 매우 기본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과 함께 일할 때 부모로부터 심리적, 성적 유혹을 경험한 경우 저는 그것이 이 아이의 정신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행복한 성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가 예를 들어 이미 6, 7세가 되었다면 자신의 생식기를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에게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모들이 특히 반대 성별의 부모들이 아이를 씻겨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청소년기까지 계속되는데 이때 아이는 이미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 싫어하고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지만 부모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의 부모야. 이건 너의 아빠잖아. 또는 만약 아이라면 어머니가 그를 씻겨줄 수 있고 그는 당황합니다. 그는 이미 불편함을 느끼지만 어머니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아이의 감정에 매우 둔감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4, 5세부터 가르쳐서 6, 7세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씻고 심지어 혼자 목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즉 어느 정도 7세가 되면 아이는 이미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정상이며 아이는 부모로부터 조금 숨으려고 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부모로부터 숨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이로 인해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것입니다. 즉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특히 당신이 아이와 반대 성별의 부모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딸 앞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목욕탕에 같이 가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아이도 씻고 우리도 거기서 옷을 벗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 성교육 교재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특히 성적인 관계는 순수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아이는 결국 자라게 되고 그것이 역겹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아이가 심지어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 앞에서 벌거벗고 다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나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혐오감을 느끼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같은 육신의 부모를 껴안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아이가 겪은 일의 결과입니다. 혐오감을 느꼈고 아이가 매우 불쾌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예를 들어 벌거벗은 몸에 익숙해지게 하자, 받아들이게 하자라고 말할 때 물론 아이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이에게 당신의 벌거벗은 몸이 필요할까요? 그냥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제 실무에서 매우 불쾌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서는 엄마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머리를 감기 위해 몸을 숙였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딸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의 생식기를 그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딸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경계를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마는 그 순간에 그녀의 어린 딸, 그녀의 사춘기 딸, 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저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제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살에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팠고 천이 40도 가까이 올랐으며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본 것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정신 신체적 증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의 피부에 닿는 것을 피했습니다. 저는 역겨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초래했을까요? 게다가 나는 오랫동안 오후에서 일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나를 무서워하게 했고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제 삶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다가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성적 파트너에게 또는 그런 아이는 히스테리적인 길을 가서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반대 성별에게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남자들이 무섭고 강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에게 권하지 않는 것은 아이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관계를 갖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다면 그 침대를 부모의 침대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당신의 침대에 눕는 것을 습관화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한다면 두려워하세요. 매우 불안해하면 그때 당신의 침대로 달려옵니다. 문제는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감정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마도 가족 시스템에서 부정적인 증상일 수 있으며 가족 시스템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증상, 즉 두려움만 보고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아이를 당신의 침대에 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는 경우입니다. 청소년기까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살이 되어서도 함께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매우 파괴적입니다. 성별, 연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미 성인이 된 아이의 성생활, 잠을 자면서 자신의 몸을 통제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아빠와 함께 자면 아빠는 자신에게 언젠가 발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딸이 그에게 다가가거나 그에게 기대거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녀에게 매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침대에서 자는 소년의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이 그 사람은 정말 슬퍼할 거예요. 엄마와 분리되기, 독립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들은 서로 껴안을 수 있고 소년은 엄마의 몸에 접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와 성인의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기는 심지어 유아기에도 관찰될 수 있으며 엄마가 사춘기 소년과 함께 잔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교육 측면에서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와 엄마 사이의 성관계를, 왜냐하면 벽 너머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탄식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라도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성관계를 목격하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성적 흥분의 수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의 성적 관계를 목격하다, 이로 인해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로는 그러한 소녀들이 청소년기에 방광염에 걸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광염은 만성적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신체적, 기능적 수준에서 몇 가지 성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흥분은 혈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또는 더 어린아이의 생식기에,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서 이러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관찰된 것은 정맥류,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치료와 심지어 수술적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마의 아이가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엄마 옆에서 12살 동안. 그리고 엄마가 몸을 밀착시켰고 아이는 그 흥분을 느꼈습니다. 성적인. 네,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몸은 잠을 잘 때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따로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때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율성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융합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우리 자신의 경계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5번째, 아이에게 매우 상처가 되는 것은 몸에 대한 농담입니다. 특히 만약 그 아이가 여자아이라면 아빠가 가슴에 대해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농담은 특히 부모가 반대 성별일 때, 물론 같은 성별일 때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과 농담을 했을 때, 심지어 어머니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했고 저는 그것을 압니다. 아버지가 너의 가슴이 참 예쁘구나 라고 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이에게 불쾌한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어떤 기분일지.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같은 말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영역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며 아이의 성을 망치는 것이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망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7번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적, 대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적 발달, 신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월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자아이들에게는 발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러한 신체의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체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그리고 예를 들어 여자아이와 성적 발달에 대해 아빠가 여자아이와 이야기하고 엄마가 남자아이와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 이는 아이의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훨씬 더 강한 수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그녀와의 대화처럼 보인다면 같은 성별의 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면 덜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이와 성에 대해, 성행위에 대해, 아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주제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톤으로 말할 것인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그들의 나이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이 과정을 설명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절대 자신을 예로 들지 마세요.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침대에 누워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아기가 생긴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예를 들지 마세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을 부드럽게 피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를 엄마와 아빠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저렇게요. 7번째, 이 항목입니다. 매질. 과 같은 가혹한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벨트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이 매질, 젖은 수건이나 다른 것으로, 하지만 이 매질이 일어날 때 벌거벗은 엉덩이에, 그리고 만약 이걸 반대 성별의 부모가 한다면 그것은 지금 덤프를 때릴게요. 또한 굴욕이며, 그리고 이것은 자극이 아닙니다. 자극이 아닙니다. 생식기 부위의 자극. 왜냐하면 엉덩이는 생식기 부위에 속하며 아이가 매질을 당할 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 아이는 이 흥분에 고정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으로 흥분을 느꼈을 때의 상황이 평생 동안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그런 아이는 완전한 만족을 얻기 위해 구타와 다양한 OTK고 BDSM, 성적 관계의 형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벌로 옷을 벗기는 주제가 포함됩니다. 소련에서는 유치원에서 꼭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벌은 교사들이 사용했으며 자, 속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며 창가에 세웠습니다. 제 시절에는 이것이 매우 인기 있었던 것 기억하시거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은 완전히 망쳐버렸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매우 극심한 수치심을 초래했습니다. 그러한 아이는 자라면서 절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러한 아이는 노출증을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기를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성적 만족을.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항목은 이는 만지는 것입니다. 기관을 저로부터 성기, 생식기, 가슴을 만약 소멸하면 부모의 이 점에 매우 주의하세요. 이것은 또한 당신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녀의 행복한 성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활동, 댓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세요. 부모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